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앞에 두 가지의 영상을 통해서 이제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22년도의 매수 기회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이제, 22년도에는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기사는 21년도 12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중순쯤에 적힌 아티클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이제 있을 5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투자자는 이제 이 세비 인베스터가 되는 겁니다. 세비 인베스터가 현명한 투자자, 영어로 이제 현명한 투자자일 때 위즈덤 인베스터 이렇게 안 하고 세비 인베스터가 이제 현명한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트렌드가 앞으로 될 건지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에 반해서 이 크레이지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빅네임 컴퍼니, 뭐 이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IB 은행이나 IB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셀레브리티 있으니까 워렌 버핏이 샀대, 뭐 빌 게이트가 투자했대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사는 사람들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살 주식은 이런 뭐 IB뱅크나 셀레브리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알아보고 이제 확인해서 자기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분야에서만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드 인베스터라는 게 있는데, 시즌 계절이죠.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서도 계속 인베스트 하는 사람들이니까 노련한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이 노련한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노이즈를 이겨내고 트렌드를 파악함으로 해서 이제, 그리고 시장이 뭐 이제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동성을 이겨내고 길게 투자함으로 해서 높은 수익률을 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련한 투자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22년도의 트렌드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지금의 트렌드를 통해서 현명한 투자자, 그죠? 그리고 이제 노련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이제 이런 트렌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고, 요즘에는 이제 블록체인을 NFT로 있죠.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군요. 자, 예, T가 있죠. NFT, 블록체인 뭐 이렇게 좀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개된 것은 90년도에 소개가 되었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이 나오는 것은 이제 2009년도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나온 다음에 이더리움, 그다음에 리플,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인들이 나오게 됐죠. 뭐 토큰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 뭐 NFT라고도 하셔도 되고,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투명한 그러한 거래라든지 아니면 뭐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만든 이 약품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까지 전달되는 것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다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누가 만들었는지부터 해서 이 찾아가는 데까지 블록체인을 통해서 투명하게 다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다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뭐 저기 소셜 시큐리티 넘버로 따지면, 한국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증명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증명서 같은 거, 이런 개인적으로 이제 갖고 있어야 될 이런 정보들도 블록체인으로 보관할 수 있고,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제 그런 중요한 뭐 기밀 문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 카다노 IOHK라는 데서 이제 이 학술적으로 벌써 이 아프리카 국가들 상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계약 문서까지도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 블록체인 아니면 NFT를 통해서 중요한 것이 효율성이 좋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좋고, 그다음에 그게 시간도 빨리 되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게 이게 효율성이 좋은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안 쓸 수가 없죠. 같은 물건인데 뭐 전화기로 따지면, 휴대폰 따지면 뭐 10불에 만들 수 있는 같은 품질의 전화기를 10불에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불에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5불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10불 만든 사람을 시장에서 이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블록체인이 이제는 이 신기술에 지나서 효율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매력적이고, 그게 이제 트렌드화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걸 더 돈으로 만들어낼 거냐라는 것이 이제 NFT를 통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뭐 주식은 따로 얘기가 안 나왔고, 여기 보신 것처럼 이런 직접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말하는 거래소 코인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실버뱅크 있죠. SIVB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관련된 뭐 이 채굴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지난번에 이제 전에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트렌드는 이제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환경에 관계되어서 ESG에서 ESG에서 이 E에 해당되는 것으로 좀 강조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카본 에미션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유럽 쪽은 에너지 문제가 생겼다고도 하고,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environment, 그 다음에 inflation 합쳐서, 그린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군요. 그래서 그린플레이션 말이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원자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전기차는 이제 잘 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기차가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이익을 내면서 지난해부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런 것처럼 이 블록체인도 90년도에 나와서 2009년도에 이제 현실화됐던 것처럼 전기차도 이제 현실화되고, 실제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돈 버는 거는, 이쪽으로 돈 버는 거는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뭐 2030년도에 되면 더 많이 되겠지만, 경쟁을 회사들이 더 심해지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오가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회사들, 이제 여러분들 루시드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현재 대량 생산을 좀 갖춘 회사가 미국에서는 테슬라, 중국에서는 니오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존의 회사, 새로운 회사 이런 거 있지만은, 이것도 시장을 선점하는 회사가 데이터를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장점이 거기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많이 팔린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에서도 어떤 회사 하나가 남을 건데, 그게 이제 아마 니오 쪽이 좀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도체 측면으로 보면 이제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 기계공학 쪽보다는 전자공학 쪽에 가깝죠.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인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테슬라 쪽, 그러니까 테슬라는 좀 그 아이폰을 만든 애플 같은 분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는 안드로이드 폰을 만든 구글 같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따지면은 이제 오토 드라이빙 시스템으로 따지면은 테슬라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엔비디아의 싸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자동차 메이커 회사, 이쪽은 이제 세미컨덕터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째려보고 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도 이제 이런 데 부품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엔비디아, 인텔만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회사들이 참 많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이 전기 자동차가 휴대폰처럼 생각하면은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네트워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가 있고, 그 다음에 알파벳이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은 이제 알파벳이죠. 최근에 이제 구글이 이 사이버 시큐리티 회사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클라우드 관계돼서 다 필요하긴 하지만, 전기 자동차의 사이버 시큐리티는 더 이제 휴대폰의 사이버 시큐리티보다 더 중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인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글이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회사를 이번에 최근에 인수를 한 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사이버 시큐리티 회사가 좀 주가가 특히 많이 떨어졌죠. 제가 갖고 있는 포토넷 같은 거 이거 많이 떨어졌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배달 트럭을 이제 리비안에서 받기로 했다가 그건 또 그거대로 두고 또 새로운 회사로부터 또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그런 트럭들이 다 이제 아마존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움직이겠죠. 여기 이제 적었진 않았지만 아마존도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이제 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회사 중에 포드하고 GM이 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이게 12월 중순에 거니까 지금 1월 초에는 이거보다 더 속도를 내서, 여기 기사에 나온 것보다 더 속도를 내서 지금 하겠다고 막 서로 경쟁전을 하는데, 일단 포드에서는 2023년 이제 내년이죠. 내년까지 60만 대의 이제 전기 자동차를 내놓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60만 대 중에서 이제 F-150라는 그 픽업 트럭은 먼저 이제 경쟁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있어서 포드가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CEO로 들어온 짐 페리라는 사람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잉이 아주 국가에서 밀어주는 그런 상태인데도 죽서고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영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이제 그 이름 잊어버렸는데, 지금 CEO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쪽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비즈니스 잘하고 있죠. 근데 지금 CEO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다음으로 이제 받았던 CEO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이크로소프트 말 안 먹을 뻔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제 보잉도 올해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IB들이 많긴 하지만 경영진이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포드는 이제 아주 좋은 CEO가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나 AMD의 이 CEO가 우수한 것이 회사를 또 키운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따지면, CEO 측면을 따지면 포드가 좋다고 생각되고, 이번에 GM CEO도 참 잘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포드가 나은지 GM이 나은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GM 같은 경우는 2025년이죠. 그래서 이 포드의 2023년보다 보면 2해 늦죠. 그래서 GM이 좀 따라잡으려고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때 이제 100만 대를 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GM하고 포드하고에 있어서는
포드는 좀 모델 수가 좀 적은 편이죠. 그런 반면에 GM 같은 경우에는 30개의 다른 이제 30개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년도부터는 100만 대씩 팔겠다는 거니까 당장은 이제 포드가 좀 낫고요. 지나고 나면 이 포드와 GM으로 따지면 GM이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 뭐 테슬라하고 니오가 이제 시지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자동차만 가지고 경쟁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우리 항공사에서도 아무리 막 이제 비행기 많이 이제 앞으로 떠서 여행 다니고 하겠지만 항공사가 낼 수 있는 매출은 좀 한계가 있죠. 항상 뭐 비행기 사오는데 돈 주고 직원들 돈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굉장히 마진이 별로 남지 않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화 돼서 이제 애플처럼 다른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되어야지만 이 경쟁에서 이제 희망이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여전히 테슬라가 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오는 중국에서 이제 정부에서 키워주기 때문에 자체적 시스템, 뭐 바이두부터 시작해서 이런 회사들이 언젠가는 좀 자체적인 시스템을 만들겠죠. 그 테슬라에 맞설 만한 그런 생태계가 가능할 것 같고, 포드하고 GM 이런 회사들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나 아니면 저기 알파벳, 뭐 아마존 이런 데와 연결돼서 엔비디아 이런 데가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또 다른 그룹을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소니도 이제 뭐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쪽에서 또 이제 뭐 이 플랫폼 비즈니스로 경쟁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부를 해 보시고 이제 회사를 좀 찾아가는 것이 이 트렌드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자산 분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동산이 있고요. 동산이 있죠.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산은 주식,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캐시에 주식하고 채권에 해당되고, 부동산은 이제 우리 아는 집 같은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이게 이제 캐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부자들은 1대1대1로 갖고 있는 것이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최소한 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때 생활비는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금 포함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정도 월급을 못 받아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 것이 현금이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또 놀란 게 은퇴하는 사람들은 1년에서 한 2년 정도의 그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 혹시나 이제 은퇴연금에서 뺏어 쓰고 있는데 리세션이 오면은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리세션은 뭐 2년까지는 안 가고 한 1년 정도에 해결되니까 한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다시피 좀 더 안전한 편이고요. 기다리면 이제 본전은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이 보통 개인들은 대부분 다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 환급을 받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장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는 이제 이 리츠 회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거고, 이제 배당이 주로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도 어떤 분야, 어디 분야에 따라서 이제 투자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나온 것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요. 사이먼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보통 제일 유명한 게 이 사이먼
예, 이 사이먼 프로퍼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리얼리티 이는 이제 뭐 그 통신 타워 같은 거 세워주는 것이죠. 크라운 캐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만들어주는 유키닉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괜찮아 보인다는 것이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월세 받는 MAA를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주씩 이렇게 매달 매수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AI입니다. 그래서 AI 쪽도 뭐 얘기하면 끝도 한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AI 특히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 AI가 이것 때문에 이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프로그램으로 사고 팔던 매도가 뭐 초 단위가 아니고 뭐 100분의 1초 단위로 막 이제 일어나고 거래가 일어나니까 뭐 단기 투자해서 뭐 이렇게 이익 남기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너무 힘들죠.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점점 더 장기 투자적으로 가야지만 승부가 좀 더 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AI가 안 쓸 수 없고 더 많이 쓰게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AI뿐만 아니라 이제 AI가 로봇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전 최근에 이제 그 ROBO 로봇 ETF 하나 이제 추가해서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하기로 했는데 이제 로봇과 연결되어서 이제 생산도 생산력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팬데믹 관계없이 생산도 할 수 있고 사무직으로 가면은 이제 로봇과 AI가 합쳐지면 생산력이 더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실업률 문제도 나오지만은 아무튼 그걸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제품이 싸게 나온다 그러면 지금의 인플레이션도 좀 해결되는 그런 게 또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으로 보면은 이 페이셜 얼굴 안면 인식이라고 그러죠. 애플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세탁기를 통해서 집안에 무슨 일이 다 생기는지 알고 있는 삼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이 AI에 포함되죠. 물론 이제 뭐 LG도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 그리고 그럼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이 휴대용뿐만 아니라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온라인 쇼핑이든 어떤 형태든 갖고 있는 회사들로 보면은 이 애플이 다시 또 들어서고 그 다음에 아마존, 테슬라,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안 나왔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이제 다 윈도우 베이스로 쓰고 있는데 컴퓨터 제가 쓰고 있으면 얘들이 제 정보 쓰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다 빠졌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좀 더 이 AI 쪽만 생각한다면은 로봇팔 수술하는 그 다빈치란 기계 있죠. 그걸 만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주가 상당히 많이 계속 올랐죠. 연으로 보시면. 그래서 ISRG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 사이버 시큐리티 쪽으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토넷이나 ZS라는 것도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커를 뽑았네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여기도 엔비디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뭐 설명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2019년부터 2026년까지 한 31%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224.3 빌리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이제 쉽게 뭐 접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 월드컵 할 때 어느 팀이 이길 건지 문어 아저씨가 나와서 뭐 이제 우승팀을 정하기도 하고 뭐 이렇긴 하지만 이제 지난 대선이나
뭐 이번에 이제 한국도 대선이 있죠. 그래서 대선을 보면은 이 빅데이터에서 나온 결과가 더 이제 어느 여론조사나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누가 대선에서 이길 건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확률 게임이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짐 크레머가 뭐 2로 끝나는 해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다 확률적으로 빅데이터화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점점 더 확률이 높은 쪽으로 데이터가 많을수록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을수록 확률적으로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테슬라, 알파벳, 그 다음에 메타, 이게 페이스북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좀 빅데이터만 모아주는 회사로는 지난해에 IPO 된 스노우플레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 회사는 처음 보는데 워키바라는 회사가 있네요. 티커가 WK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언급된 회사들만 이제 좀 볼 것이 아니고, 이 5가지 이 트렌드가 앞으로 한 10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트렌드를 계속 한쪽에 뭐 모니터에 한쪽에 붙여놓고 이 트렌드에 들어가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한 번씩 이렇게 회사 볼 때마다 생각하시면서 보실 수 있고, 여기 지금 5가지 트렌드인데 거의 뭐 5가지 트렌드에 를 다 포함된 회사 같은 경우도 있죠. 그렇게 보면 이제 뭐 손에 10손가락 안에 다 꼽히는 회사들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 5가지 봤습니다.